안녕하세요.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끊어읽기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영어를 쓰지 않는 그런 국가의 사람들도 영어를 쉽게 여러분들이 쓰는 것들을 많이 구사하는 것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응? 자,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영어를 본국어로 쓰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을까요? 그거는 영어하고 영어를 포함한 유럽의 모든 언어들이 뿌리가 같다는 겁니다. 오케이? 뿌리가 같기 때문에 어순이 같다는 거야. 그래서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거야. 물론 어휘도 비슷한 게 되게 많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휘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어순이 같기 때문에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어도 영어와 어순이 같다면 당연히 한국 사람들도 어때요? 한국 사람들도 영어를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겠지. 왜냐하면 영어 문장에 들어있는 그 단어들을 한국어로 바꿔서 그대로 어때요? 대입시키면은 문장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영어가 쉬워지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어순이 정반대라는 거야. 어순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바로 그 영어와 한국어의 어순을 다르게 만든 그 결정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를 보죠. 자, 한국어는 제가 그랬잖아요. 기본적인 명사, 형용사, 부사만 가지고 우리가 언어 생활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뭔가 의미 덩어리로 그 명사, 형용사, 부사 자리에 의미 덩어리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의미 덩어리를 집어넣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 접착제가 필요한 겁니다. 오케이? 근데 한국어는 접착제가 이렇게 오른쪽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는 접착제가 왼쪽에 붙어 있어서 뒤에 나오는 오른쪽에 나오는 단어와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 그림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이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만 이해하면 앞으로 영어가 엄청나게 쉬워질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이 현상들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전치사, 접속사, 동사, 변신 앞에서 끊어 읽으라고 했네요. 오케이? 지난번에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와우. 이거 제가 GPT한테 부탁해서 이걸 그림을 그려달라 했더니 예쁘게 잘 그렸네? 잘 그렸는데 글자들을 잘못 썼어. 그래서 내가 바꿔달라고 했는데 얘들이 그걸 인식을 못하네. 오케이? 아무튼 봅시다. 명사가 있는데 자, 이게 수래 명사가 들어간 명사. 오케이? 1차 품사, 1차적인 품사 명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명사 가족들을 이렇게 수리에 넣어 봤더니 뭐가 나와? 기본적으로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 변신, 투부정사, 동명사 있었죠. 그 다음에 명사절이라는 절이 또 확장돼 가지고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지.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명사 가족들, 이 명사 가족들이 이 수리 안에 있네. 오케이? 그 다음에 형용사 가족들이 이 수리 안에 들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동사, 변신, 형용사가 뭐 있었더라? 투부정사가 있었고 분사가 있었지. 그리고 형용사절, 형용사절, 형용사절입니다. 형용사절. 그래서 관계대명사, 관계사절이 있었어요. 자, 오케이. 관계사절.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동사, 변신, 부사 있었지. 그게 투부정사에 용법이 있었습니다. 부사적 용법이 있었고요. 부사절이 있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명사가 1차 확정이 일어나고 2차 확정이 일어나서 동사, 변신 명사가 명사 자리에 들어가거나 또 문장이 명사 자리에 들어가.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럴 때 반드시 의미 덩어리로 1차적인 품사의 자리를 메꿀 때는 반드시 뭐 하겠지? 뭐가 필요해? 반드시 접착제가 필요한 거야. 접착제. 오케이? 접착제가 필요해. 바로 그 접착제에 해당되는 것들이 바로 전치사, 접속사, 동사, 변신이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영어하고 한국어가 어순이 똑같다면 똑같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이걸 한번 영작을 해보죠. 오케이? 여자친구를 위한 선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한국하고 영어하고 어순이 똑같다면 my girlfriend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한 for 쓰고요. 위안에 해당되는 영어가 for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선물입니다. 자, 여기서 위한이란 여자친구하고 선물을 연결시켜주는 접착제가 있지. 그 접착제가 뭡니까? 위한이지. 오케이? 영어에 해당되는 그 위안에 해당되는 단어는 for입니다. for. 오케이? 자, 이래 놓고 한국어 어순대로 이렇게 썼다 칩시다. 그러면 어때요? 나의 여자친구를 위한 선물이 되는 거지. 오케이? 이러면 영어가 얼마나 쉽겠냐고. 그냥 단어 집어넣어서 해당되는 단어 집어넣어서 외워서 그냥 그대로 어때요? 대치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오케이? 여기 봐. 영어는 아까 제가 봤지. 영어는 어디 봐. 다시 그림 볼래요? 이 그림 볼래요? 이 그림이 귀여워서 자꾸 띄고 싶네. 오케이. 한국어는 접착제가 오른쪽에 붙어 있지만 영어는 접착제가 어디? 왼쪽에 앞쪽에 붙어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게 접착제인데 한국어는 접착제가 오른쪽에 붙어 있어 가지고 앞에 나오는 단어랑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되는 거야. 여자친구를 위한 선물하면서 선물과 연결시켜 주겠지. 위한이. 그렇죠? 오케이? 근데 영어는 접착제 어디 붙어 있다더라? 이렇게 앞쪽에 붙어서 뒤쪽에 나오는 말과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영어 문법대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여자친구입니다. 뭘 위한? 선물을 위한 여자친구가 되는 거야. 와우. 뭐야? 여자친구를 뭘로 바친다는 거야? 나의 보스에게 선물로 바친다는 거야. 비겁한 자식이네. 말이 돼? 안 되지. 오케이? 그래서 바꾸는 거야, 이렇게. 바꿔야 되겠지? 자, 그래서 선물 끊고 여기서 끊어줘야 된다 이거야. 나의 여자친구를 위한 선물 이런 식으로. 아니 누가 이런 걸 모른다고 유치하네. 웃기지 마. 이건 우리한테 너무나 상식적인 거라서 당연히 여자친구를 위한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하겠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생소한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한국어 어순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오케이? 쓸 때는 이렇게 쓰고, 오케이? 쓸 때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적인 영어 구조인데, 이 정상적으로 써져 있는 영어를, 이거를 해석을 시켜보면 또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지. 한국어 어순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 선물을 위한 나의 여자친구라고 또 해석한다는 거야. 해석할 때는. 오케이? 쓸 때는 이렇게 쓰고 해석할 때는 또 이렇게 제대로 써져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한국어 어순대로 해가지고 선물을 위한 나의 여자친구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책상 위의 책. 역시 책상과 책을 연결시켜주는 접착제가 뭡니까? 예, on이죠. 오케이? on입니다. on. 위에입니다. 위에. 그러면 똑같이 써보겠습니다. 시작. 책상 위에 책. 됐지? 그런데 영어 어순대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법대로. 시작. 책상. 어디에 있는? 책 위에 있는, 책 위에 있는 책상이 되는 거야. 말이 돼? 책상 위에 책이 있어야지 어떻게 책 위에 책상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바꿨다. 그지? 바꿨어. 바꿨더니 당연히 이렇게 끊어서 왜냐하면 접착제가 영어는 왼쪽에 붙어 있으니까 뒤에 나오는 말과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책상 위에 있는. 그런데 해석하라고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해석하냐? 책 위에 있는 책상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이건 이런 실수를 범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엉뚱한 해석이 되고. 오케이? 자, 이번에는 자,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 이거를 전치사 앞에 명사 앞에 붙어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됐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전치사라고 그래. 전치사. 전치사는 말 그대로 영어로는 preposition이야. 오케이? preposition. 앞에, 이게 앞이라는 뜻이야. 앞에 놓는다는 거지. 어디 앞에 나? 어디 앞에 나? 명사 앞에 놓는다는 거야. 명사 앞에 나와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돼.
자, 이번에는 그가 정직하다면 나는 그를 고용하겠다. 이렇게 문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사실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가 정직하다라는 하나의 문장하고 그 다음에 나는 그를 고용하겠다라는 하나의 문장, 두 개의 문장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문장이 하나로 결합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 연결시키는 접착제가 필요하겠지? 연결시키는 접착제. 자, 여기서 우리말에서 접착제를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있지? 네. 뭐한다면 이게 접착제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 영어 어순이 같다라면 if 뭐뭐 한다면 우리 외웠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그가 정직하다면 he is honest. 오케이? 정직하다면 여기다 if를 붙였어. 그러면 영어가 얼마나 쉬워지겠어. 오케이? 그리고 나는 그를 고용하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영어를 쓰는 영국 사람들 부탁해가지고 좀 이렇게 쓰자라고 하면 되겠지? 응? 제발 좀 접착제를 오른쪽에 붙여줍시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영어 엄청 쉬워질 거야. 응? 자, 그런데 영어 어순들은 내가 뭐라 했지? 접착제는 전치사, 접속사, 접착해주는 말, 접착제. 얘네들 말이야. 뒤에 남아하는 거 하나의 의미 덩어리라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끊어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가 정직하다. 내가 그를 고용한다면, 물론 여기다 밀 쓰면 안 되지만 아무튼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는 정직하다. 내가 그를 고용한다면, 자, 원래 정직하지 않았는데 내가 고용하면 걔가 정직해진다는 얘기야?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를 고용하겠다. 끊고 접착제 앞에서 끊어야겠지. 접속사 앞에서 그가 정직하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해석하라고 했더니 또 한국어 어순대로 해석하는 거야. 오케이? 하다면. 그래서 내가 그를 고용한다면 그는 정직하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해석을 한다는 거지. 오케이? 물론 이 부분을 통째로 앞으로 옮겨서 위치 바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내가 그를 고용하겠다. 그가 정직하다면이나 그가 정직하다면 내가 그를 고용하겠다나 같은 말이지. 이렇게 앞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접속사 앞에서 끊어있기. 오케이?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됐어요? 이 전치사, 접속사, 이 자료 역시 제 블로그에 기본적인, 나중에 전치사하고 접속사를 따로 당연히 다루겠지만, 우선 급한 대로 이걸 외워서 해석할 때 써놔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제가 제 블로그에 전치사, 접속사만 뜻만 간단하게 적어 놓고, 전치사 20개, 30개, 접속사 한 20개 됩니다. 그것만 빨리 외우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료 다운받아가지고, 오케이? 그래야지 제 교재, 강의 교재랑, 교재를 공부할 때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접착제가, 오케이? 접착제가 또 있단 말이야. 뭐지? 동사 변신. 동사가 왜 변신됐지? 왜 변신됐어?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그렇게 해가지고 뭐뭐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명사가 주어 목적어 뭐뭐 하는 것을 그런 목적어가 되는 거잖아. 명사처럼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동사 변신됐어. 오케이? 연결하기 위해서 변신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사 변신도 뭐가 되는 거야? 접착제가 된다 이거지. 접착제. 동사 변신 형용사도 당연히 뭐야? 투부정사 분사도 접착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동사 변신 부사도 접착제가 되는 거지. 투부정사. 오케이? 자, 여기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접착제. 영어에서 한국어는 이렇게 전치사란 말은 없잖아. 오케이? 그래서 뒤에 붙어서 읽었다가 우리는 뭐 전치사의 반대말이 뭐야? 후치사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뭐 조사, 한국에서 뭐 조사 정도가 전치사의 개념에 해당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게 편의상 전치사라고 합시다. 이 전치사란 접착제가 한국어는 뒤에 붙어 있단 말이야. 뒤에. 이거 후치사를 하는 거지. 그런데 영어는
전치사가 이렇게 앞에 붙어 있다. 그 다음에 접속사가 아까 if 같은 접속사가 한국어는 뒤에 붙어 있지만 영어는 역시 전치사가 접속사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 덩어리라는 거지. 또 하나. 동사 변신이 한국어에는 당연히 어때? 한국어에는 여기 봐. 매일 햄버거를 먹는다. 오케이. 매일 햄버거를 먹는다. 햄버거가 동사 먹는다라는 그래서 먹는다라는 동사가 한국어는 어떤 뒤에 나오잖아. 맨 뒤에 동사가 붙어 있잖아. 동사가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말들을 앞에 놓고 자기는 맨 뒤에 온단 말이야. 오케이? 뭐 공원에서 산책하다. 그러면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 또는 산책하는 이런 식으로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말들을 오케이? 말들을 앞에 놔두고 자기는 맨 뒤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결하기 위해서 얘가 먹는 햄버거를 매일 먹는 것은 뭐 건강에 안 좋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는 그 소녀는 이런 식으로 꾸며줄 때 이런 식으로 결국 동사가 변신되잖아. 근데 다른 말들을 다 앞에 데리고 오고 뒤가 맨 뒤에 나오기 때문에 얘가 연결하기 위해서 변신되니까 얘가 접착제가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때? 동사 변신으로 접착제가 되더라도 오케이? 반드시 어디 있다? 뒤쪽에 붙어 있다. 그래서 동사 변신을 동사가 가지고 있는 동사가 다른 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됐을 때도 접착제는 뒤에 붙어 있단 말이야. 동사 변신돼가지고 접착제가 결국은 뒤에 붙게 된단 말이야. 접착제로서. 오케이? 근데 영어는 어때? 영어는 알아? 먹는다, eat. 햄버거. 영어로 그냥 한글로 씁시다. 햄버거를 먹는다. 영어는 동사가 맨 앞에 나와 주어 빼놓고 동사가 다른 말들 데리고 다니는데 다른 말들을 뒤에 데리고 다닌단 말이야. 그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야. 한국어는 동사를 앞에 데리고 나오고 자기는 맨 뒤에 동사가 자기가 필요한 말들을 앞에 데리고 나오고 자기는 맨 뒤에 나온다는 거지. 그런데 영어는 어때? 영어는 동사가 지가 필요한 말들을 뒤에 데리고 다니고 자기가 맨 앞에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연결하기 위해서 뭐하는 것, 하는 이런 식으로 변신을 시켜야 됐을 때 이게 접착제가 되니까 당연히 어때? 동사 변신이 접착제가 돼가지고 역시 동사 변신 앞에서 끊어줘야 되겠지. 이해가죠? 가장 쉬운 거야. 가장 쉬운 논리야. 이 쉬운 논리를 우리는 지금까지 의식을 안고 살았단 말이지. 의식을 안고 공부했기 때문에 영어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야. 오케이?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해해도 영어는 이제 훨씬 여러분들의 영어 인생이 바뀌는 거야. 오케이? 자, 볼까요? 여기 봐. 이제 그래서 여기 봐. Who is the woman? 그 여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기 종이 인형을 만들다 해가지고 자 동사 make라는 동사가요 종이 인형을 뒤에 데리고 나오잖아. 한국말은 종이 인형을 만들다가 종이 인형이 앞에 만들다라는 동사가 종이 인형을 앞에 두고 자기는 뒤에 나오잖아. 오케이? 그런데 영어는 종이 인형 목적어가 뒤에 나오고 자기가 앞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연결하기 위해서 어때요? 얘가 어때? 연결하기 위해서 변신되니까 얘가 접착제가 될 수밖에 없겠지? 한국어에서는 만들고 있는 하면서 만들다가 종이 인형을 앞에 목적어로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만들다가 변신돼가지고 이렇게 꾸며주는데요. 만들고 있는 이렇게 변신돼가지고 영어는 정반대야. 동사 뒤로 목적어가 붙어 있단 말이야. 동사 필요한 말들은 뒤로 데리고 다닌단 말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접착제가 돼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끊어주는 거지. 동사 변신 앞에서 끊어준다. 동사 변신 뭐가 있어? 시작. 동명사, 투부정사, 분사가 있잖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건 투부정사 동명사는 문에 딱 들어오잖아. 근데 이제 분사 같은 경우에 과거 ed가 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게 과거처럼 보인단 말이지.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건 제가 나중에 당연히 각각 구체적으로 문법 이거 설명할 때, 오케이? 설명할 때 당연히 설명되겠죠. 그냥 오늘은 그냥 대강적인 것만 이해하란 말이지. 응? 자, 봐. 그래서 여기서 끊어주는 겁니다. Who is the woman? 저 여자가 누구냐? 종이 인형을 만들고 있는 이렇게 끊어. 이게 뭐뭐 하는 이란 뜻의 의미 접착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ing가 붙게 되면 뭐뭐 하는, 하고 있는 그런 말이 된단 말이야. 그렇게 변신됐단 말이지. 자, 여기 보죠. 자, 이것이 ed가 붙어있는 단어가 자 love 사랑하다, loved 사랑했다. 세 번째 거 loved 이거 어때요? 사랑을 받은이라는 과거 분사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규칙적으로 변한 경우는 이렇게 과거하고 과거 분사하고 형태가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 벽화가 그림을 그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오케이? 그러면 안 되겠지. 어떻게 벽화가 그리겠어? 오케이. 그래서 자, 봐봐. 얘는 그래서 동사가 아니라는 거지. 뭐뭐 했다까지, 과거까지는 동사야. 뭐뭐 했다니까. 근데 과거 분사는 동사가 아니야. 근데 어떻게 벽화가 그렸겠니? 그러니까 동사가 아니지. 그럼 뭐야? 동사 변신이지? 끊는 거야. 앞에서. 왜? 얘가 다른 말들을 뒤에 데리고 나와서 얘가 접착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동사 변신돼가지고 연결하기 위해서 변신됐으니까 얘가 접착제가 되는 거지. 다른 말들을 뒤에 데리고 왔단 말이야. 다른 말들은 뭘 데려왔는데? 고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는 말을 데리고 왔어. 그려졌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끊어봅시다. 자, 그러면 시작. 일단 얘가 동사니까 또 이게 동사가 아닌 걸 구별하는 방법은, 과거가 아닌 걸 구별하는 방법은 일단 동사 앞에 있어? 그러면 동사가 아니야. 오케이? 됐지? 그러면 동사가 아니니까 뭐야? 과거가 아니란 얘기야. 과거가 아니니까 뭐뭐 된 과거 분사입니다. 동사 변신 앞에서 끊죠. 그래서 오케이? 페인티드 앞에서 끊습니다. 그래서 look at the mirror. 벽화를 보라. 벽화. 자, 어떤 벽화? 또 전치사 앞에서 끊지? 전치사 앞에서 고대 사람들에 의해서 painted 그려진.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끊는다 이겁니다. 여기서 한번 끊고 전치사 앞에서 끊는데 이 자체가 하나의 의미 덩어리니까 이제 여러분들 영어 실력이 좀 더 계속 늘어난다면 이걸 한 덩어리로 한 방으로 한 덩어리로 이렇게 묶어서 할 수 있겠지. 자, 됐습니다. 그다음 이거. 자, 가장 중요한 것. 전치사 앞에서 끊었네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 덩어리네. 오케이? is, have a dream. 꿈을 가진다? 연결 안 되지. 그래서 ing 붙여가지고 꿈을 가지는 것. 당연히 여기서 끊어가지고 꿈을 가지는 것.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야 되겠지. 동사 변신 앞에서 끊어. dream이라는 단어 목적어가 뒤에 붙어 있잖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죠. I was stunned. 나는 기절했다. 일단 끊어. 끊어가지고 국어 실력 발휘해서 연결시켜봐. 일단 끊어. 연결하기 위해서 투가 붙었으니까. 이거 접착제지? 이렇게. the accident 이걸 갖다가 to C가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to가 사고를 보다라는 그걸 가지고 연결시켜주고 있죠. to가. 끊어. 나는 기절했어. 동사 변신 앞에서 끊어. 끊었더니 여러분 국어 실력 발휘해서 연결시켜봐. 나는 기절했어. 왜 기절했어? 정도 되겠지. 또 어떤 상황에 의해서 기절됐냐?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란 말이야. 끊고 기다렸다가 질문을 해봐. 오케이? 물어보라고. 나는 기절했어. 왜 기절했을까? 이런 식으로. 당연히 국어 실력 발휘해서 연결시켜봐. 사고를 보고 기절했다. 이 to는 뭐야? 하고가 보고, 보고서 이런 식으로 연결되겠네. 나중에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에서 설명할 겁니다. 아무튼 끊어읽기. 오케이? 동사 변신 앞에서 끊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됐어 이제. 그러면 실제 동사 변신과 접속사가 들어있는 문장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쉬운 편이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준만 되더라도 모의고사 좋게 지문 보더라도 엄청나게 복잡한 문장들이 나옵니다. 오케이?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문장을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전치사, 접속사가 다 들어있는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끊어읽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차근 끊어읽기 마디가 나올 때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읽어가는 거야. 아무런 문제 없어. 오케이? 동사가 비록 영어는 앞에 나오지만 아무런 문제 없어. 당연히 볼까요? 자, 우리는 연기했다.
아, 그러면 연기했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연기했어?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뭐가 궁금해? 무엇을 연기했지? 나오겠지. 그럼 되는 거잖아. 차근차근 나가는 거야. 그냥 그렇게 쭉 나가는 거지, 이렇게. 아, 미팅, 모임을 연기했다 이거지. 모임을 연기했다. 이미 동사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접속사가 없는 상태에서 동사가 또 나오면 안 되거든. 그러면 동사가 아니야. 동사가 아니라고. 그럼 얘는 뭐야? 스케줄 잡았다가 아니겠지. 그럼 뭘까? 과거 분사. 과거 분사는 내가 아까 지난번에 설명했지. 과거 기본적인 건 잠깐 설명했죠. 뭐 당한 이런 뜻이 있다 그랬어. 나중에 다시 합니다. 끊어. 뭐뭐 당한 뭐뭐 된. 그러면 시작. 끊었다 이거야. 자, 끊었어. 그러면 스케줄 잡힌 미팅이 되는 거지. 오케이? for 전사 끊어야 되겠지? for next Monday. 다음 주 목요일 월요일 날로 스케줄 잡힌 미팅을 우리는 연기했다는 거야. 오케이? 자, 자, 일단 이거 뒤쪽 놔둬버리고, 이거를 만약에 끊어있지 않고 그냥 해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순서대로 쭉 나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우리는 연기했다. 그 미팅을 연기해가지고 계획을 잡았다는 거지. for the 다음 주 목요일 날로 계획을 잡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의미의 왜곡이 발생돼서 큰일 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다음 주 목요일 날로 미팅 날짜가 서로 잡혔대. 이렇게 해버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 끊어읽기가. 오케이? 그래서 끊어읽기를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문법을 모르고 끊어읽기를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한국어 어순대로 쭉쭉 해 나간다. 우리는 연기했다. 미팅을 계획 잡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서 끊어주는 겁니다. 동사 변신 앞에서 끊어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전이삽수 끊죠. 다음 주 월요일 날로 스케줄 잡힌. 물론 이걸 한 덩어리로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데 익숙해져야 되겠지. 다음 주 월요일 날로 스케줄 잡힌 미팅을 연기했다는 거야. 자, because 원마기 때문에 접속사입니다. 이런 접속사 몇 개? 20개. 내가 올려놓은, 제 블로그에 올려놓은 접속사 20개, 전치사 30개를 뜻을 빨리 외워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야지 제 수업을 따라올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거 접속사야. 접속사제는 뭐가 나오냐면 역시 주어, 동사. 접속사는 문장을 접속시켜 준 거니까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끊었다, 그지? 이거 접착제니까. 그러면 원마기 때문에 항상 접속사는 자, 봐봐. A는 B한다. 이거 접속사가 있어요. C가 D한다야. 앞으로 플러스가 들어가면 주어, 뒤에 게 동사. 약속으로 나랑 약속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호를 많이 쓸까? 이런 상황을 많이 쓸 겁니다. A는 B한다, C가 D한다. 접속사 들어있어. 만약에 A가 때문이야. because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A는 B한다 끊고 C가 D 한다인데 연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연결시키려면 당연히 동사의 다자를 떼어내기 위해서 접속사의 뜻을 동사에다가 붙여서 다자를 떼어내겠지. 이게 바로 접속사의 가장 핵심 역할이야. 오케이? 반드시 접속사라가 우리 외웠던 거 접속사가 튀어나온다. 그러면 반드시 동사를 찾아서 그 동사에다가 붙여서 다자를 떼어내서 그 뜻을 붙인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케이? 봐봐. 이게 뭔마기 때문에잖아. 오케이? 그래서 그 매니저가 원했다. 그런데 어때요? 붙여봐. 원했기 때문에. 매니저가 원했기 때문에. 오케이? 그 월요일 날로 스케줄 잡힌 모임을 연기했다는 거야. 됐잖아. 오케이? 매니저가 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매니저가 원했어? 뭘 원했어? 봐봐. 뭘 원했어? 오케이. 좋아요. To continue. 계속 하는 것을 원했다네. 끊었자, 그지? 투 동사 원형. 앞서 끊었다, 그지? 끊었어. 또, 뭘 계속했어? 이것도 동사 변신해. 끊어봐. 계속 하는 것을 원했어. 뭘 계속 하는 거? 예. 토론을 계속 토론하는 것을. 이것도 이제 동사 변신됐네. 연결하기 위해서. 토론하다가 아니라 ing 부채가 토론하는 것을 계속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됐어요? 또 끊어. before. 접속사 앞에서. 주어 동사 나왔잖아. 자, 그러면 뭔마기 전에잖아. 뭔마기 전에. 당연히 동사에다 붙여주죠. 그가 최종 결정을 만들다. 최종 결정을 하다가 아니라 하기 전에. 알았지?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그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토론을 좀 더 하고 싶었기 때문에. 알았지? 월요일 날로 잡힌 스케줄을 잡힌 미팅을 연기했다는 거야. 언제로 연기했는지는 모르겠어. 알았지? 됐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근차근 쭉 해석해 나가는 거야. 쭉 그냥 흐름대로 쭉 해석해 나가. 그러다가 연결마디, 오케이? 연결마디가 나왔을 때, 즉 접착제가 나오면 거기서 끊는다는 거.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 그러면서 그 흐름을 쭉 나가는 거지. 영어 어순대로, 오케이?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영어 문장을 대할 때 원어민식의 그런 어때요? 언어 감각이, 어순 감각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말도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나는 미국 사람하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었어. 오케이? 그런데 계속, 오케이? 이렇게 책을 읽고 독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언어 구조가 내재화 돼가지고 미국 사람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깊이 있는 대화까지 다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오케이?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차근차근 있는 그대로 해석해 나가. 오케이? 우리는 미팅을 연기했다 이거야. 끊었다. 저 동사 변실 앞에서. 이거 동사가 이미 과거가 있으니까 이거 동사가 아니네. 그래서 이건 뭐야? 또 과거 분사니까 계획 잡힌. 오케이? For next Monday 다음 주 월요일 날로 계획 잡혀 있었던 모임을 연기한 거야. 오케이? 그 모임을 월요일 날로 계획을 잡은 게 아니고요. 오케이? 다음 주 월요일 날로 원래 계획 잡혀 있던 미팅을 연기했다는 겁니다. 뭐 하기 때문에? 예, 매니저가 원했기 때문에 끊고, 동사 변샵 끊어. 그래서 계속 하는 것을 또 토론하는 것을 계속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뭐를 토론해? 그 계획을 차근차근 질문하면서 나가는 거야. 토론했어. 그럼 뭘 토론해? 당연히 또 나오잖아. 그 계획을. 오케이. 끊고, 시작. 그가 최종 결정을 만들기 전에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끊어읽기 훈련을 해봤는데요. 자, 이것이 사실 거의 전부라고 보면 되는 거야. 오케이? 끊어읽기만 잘 해도 우리가 이제 거의 영어 기본적인 문장들은 다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영상 길이가 좀 길어져서 일단은 3강을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바로 4강으로 이어질 거니까 인사말 없이 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어디 가지 마시고 바로 4강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좋습니다.